사실 이 손자병법이요, 2500년 전에 중국 춘추시대 말기 손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필되었지만은 오늘날은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경영 어디 하나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경영 전략 또 군의 전략을 다룰 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2500년 전의 것이지만은 오늘날까지 막강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 모든 경험을 다 녹여서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통적으로 이 손자병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자병법은 철저하게 리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리더. 군에서는 지휘관을 말하고 있겠죠. 또 경영 일선에서는 CEO, 그리고 이문 것들, 그리고 리더, 각 급의 여러 이렇게 층에서 조직을 끌고 있는 리더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야말로 리더십의 보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들이 이 속에는 가득합니다. 가득. 두 번째는요, 이 손자병법은 방어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공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로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그 유명한 조조 그리고 상성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 이 손자병법을 그렇게 애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좌우에 서로 항상 가지고 다닐 정도로 손자병법에 탐득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철저하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전의 최고의 지침서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손자병법은요, 내가 공격할 대상의 주 라이벌, 그러니까 주 경쟁자를 향해서 이 병법이 사용되되 그것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도 함께 생각한다는 이런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경쟁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내가 상대할 주적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공부하면요, 오늘날 같이 경쟁이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요, 총 1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1편부터 마지막 용간편까지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는요, 많지 않습니다. 6109자. 정말 아주 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뚫었던 그 진수, 그 정통적인 손자병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1 시계편 들어가 볼까요? 시계가 뭡니까? 똑딱똑딱 클락, 사발 시계가 아니고요. 계획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시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죠. 결심을 잘못하면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심은 큰일 나죠. 그래서 손자는요, 제일 먼저 1시계편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일을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계편인데요. 그동안 춘추시대 때는 군주, 왕들이 그냥 자기 머리로, 감으로, 기분으로 전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무는 철저하게 따져라, 계산하라, 주묵국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씩 따져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승산이 많다 하면 그때 전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과감한 개혁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겠죠. 손자는요, 오사라 해서
5가지 요소로 내 자신부터 체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천지장법이란 5가지 요소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적과 비교합니다. 그것이 7계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조금 부족하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궤도 14가지 속임수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속임수라 하지만 속임수가 아니고 불리하거나 또 이렇게 여건이 미비하면 그것을 내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책들이 바로 14가지의 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5, 4, 7개 궤도를 통합할 때에 정말 이길 수 있다, 승산이 많다 하면 그때 비로소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 4를 따지고 궤도를 따졌을 때 승산이 있다 하면 그때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어기 하나씩 같이 배워봅니다. 손자병법 제 첫 번째 나오는, 그야말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자왈 병자국지대사 사생지지 조망지도 불갑을 찰야라는 말입니다. 손자가 말하기를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나라의 큰일이다. 나라의 큰일, 나라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큰일이나, 사생지지, 백성들, 국민들이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고, 또 전망지도,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손자병법 첫 번째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요, 그냥 감으로 기분으로 하지 말고 5가지 요소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 천, 지, 장, 법이라는 5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나온 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도자 영면 여상 동이라 이렇게 해서 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동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가해지사 가해지생 입을 외유이라. 가히 함께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도의 수준입니다. 손자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어떤 큰 프로젝트, 어떤 사업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첫 번째로 도가 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는 천의 요소입니다. 이것은요, 음양한서 시제라고 해서 어둡고 밝고 또 춥고 덥고 또 사시사철 이런 기상적인 것, 기후적인 것을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전쟁을 할 때는 이 기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겨울 옷이 필요하고 겨울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여름은 여름대로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날씨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사업적인 환경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준비하면 아주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잘 예측해서 모든 걸 결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 지입니다. 지라는 것은요, 원근, 혐의, 광역, 사생야 이렇게 해서 그 내가 공격할 땅이 뭐냐 가까우냐, 또 협착하냐, 또 개발하냐, 또 이것이 넓었냐, 아니면 사생, 죽을 땅이냐, 살 땅이냐 이런 것을 잘 따져보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사업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들, 내가 밟고 있는 땅의 터전들 얼마나 견실하냐를 보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장의 요소입니다. 장. 이것은 리드의 자질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손자는요, 지, 신, 인, 용, 엄이라고 해서 간보는 먼저 지가 있어야 된다. 지략, 위시덤, 꽤, 지략,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 용감해야 되고, 엄해야 된다. 이 5가지 요소로서 리드의 자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가, 이런 리더가 조직에 많아야지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회사 입장에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요소가 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용감한 것도 아니고요, 엄한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리더는
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략, 꽤, 정말로 이 현명한 통찰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요소는 법입니다. 법원은요, 법은 국제관도 주용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전쟁을 하거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그 뒤에 따르는 많은 군수 물자, 보급품들, 또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법령 체계들, 규정들, 이것이 잘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손자는요, 5가지 요소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5가지 요소, 도, 천, 지, 장, 법의 요소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자가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이요, 궤도입니다. 병자, 궤도야라고 해서 전쟁은 속임수로 가득하다,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적으로 속임수만은 아닙니다. 이 목적은요, 내가 있는 이 환경, 조건들이 불리할 때 더 유리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속임수를 넘어서는 어떤 계책들이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나옵니다. 전체 1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요, 능이시지 불능이다. 내가 능하면서도 불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나는 능한데 불능한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병자 궤도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쟁은 속임수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속임수,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 내에 있을 때 이것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방법들이 바로 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넘어서는 어떤 계책들이라 할 수 있죠. 총 1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능이시지 불능이라고 합니다. 내가 능하지만은 상대방에게 보일 때는 불능한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깜빡 속아가겠죠. 이의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익으로, 그러니까 어떤 미끼를 던져서 이익이 있는 것처럼 꿰는 겁니다. 꿰는 것, 꿰는 것.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이익을 던져주고 어떤 미끼를 던져주고 저걸 꿰어오는 것. 이것이 이의유지라는 궤도입니다. 그리고요, 난이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 혼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혼란한 상태를 조성하고 그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것들을 빼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혼란을 조성해서 좋은 것을 빼오는 것. 난이취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궤도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이 비지 강이 피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상대가 실하거나, 그러니까 건실하거나 또 강하면요, 굳이 내가 달겨들지 말고 내가 공격하지 말고 내가 대비하고 또 내가 피해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6개 주랭랑 들어보셨죠? 36개 병법 중에 마지막 36개가 주위상입니다. 도망가는 것을 최고로 한다. 이 말은요, 상대가 강하거나 잘 이렇게 견실하게 되어 있으면 내가 무모하게 공격하거나 부딪히지 말고 일단은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략적인 후퇴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가 더 힘을 길러서 정말 중요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잠시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후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노의요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화를 돋구고 해서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것도 하나의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긁어놓고 자극시키고 화를 돋구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것도 중요한 궤도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자신을 아주 그냥 낮춥니다. 내가 아주 겸손하게 또 비굴한 모습으로 낮추면은 상대방은요, 그것을 보고 속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춤으로 상대방을 교만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상대방이 낮은 것을 보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궤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지가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서 상대방은 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궤도입니다.
그리고 친이 리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친하게 엮어져 있으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간질. 상대방끼리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궤도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기무비 출기불이라는 말로 궤도는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공격을 하되 상대방이 적들이 준비되지 않는 곳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의의 장소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공기무비 출기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무비는요. 적이 물리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곳. 출기불이는요. 적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 그런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궤도의 마지막 공기무비 출기불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사의 이 5가지 요소 그리고 이것을 적과 비교한 7개의 요소 그리고 궤도 14가지를 서로 잘 어울려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야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전쟁을 하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산이 적다. 그러면은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되고요. 큰 프로젝트를 실행시켜도 안 됩니다. 시계 1편에서 말하는 순모의 강조점입니다.